네, 오늘도 코로나 속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500명 넘게 늘어서 벌써 확진자 누계로는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생후 45일 된 아기도 감염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586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는데요. 사망자도 1명 들어서 18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요. 대구와 경북이 합쳐서 3,260명, 전체 거의 19명은 이 TK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사실 어제보다는 그래도 덜 늘었다. 그러니까 네. 어저께는 800명 넘게 늘었으니까 오늘 500명 는 것에 대해서 이걸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네. 어떤 그 증가세가 조금 더뎌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 정도 숫자는 속도에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다른 또 추가자가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그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정도의 숫자 감소를 가지고 감소 국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주라든지 과천, 지금 신천지 교회 또 이 신도들의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요. 또 거기서도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태를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자, 신 교수님.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3,700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을 대구 경북에서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 시선이 많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그러니까 병원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분이 1,6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 문제가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중앙정부에서 아주 빠르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입원하는 부분 말고 예. 시설을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빠르게 마련해서 그쪽에서 시설 입원을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경증이 아니고 심각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또 젊은이들 경우에는 혼자서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확진자와의 접촉자하고 예.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의 이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 가족들의 이 감염도 우려될 뿐더러 또 우리의 그 주거 환경이 밀집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또 이 세대에도 이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 확진 판정자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우한 교민들의 그런 이 시설 격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처럼 일정한 시설에서 또 1인 격리 그러면서 또 의료진들이 상시 그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형태의 격리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오늘 브리핑 내용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1,66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는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의 건강을 진단해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신속히 입원 치료함으로써 다시는 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방역 대책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 중이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은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병원들로 분리 수용이 돼야 될 텐데 그게 혹시 현재로선 가능할까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받겠다라는 데도 있고 어디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입원 시설이나 음압병상의 여유가 설사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전국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병실들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비워놔야 된다. 예, 대구 경북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중증도 분류를 빠르게 해서 중증인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입원 치료 그리고 경증인 환자
환자에 대한 시설, 입원 이런 것들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해야지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입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벌써 1,400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확진자 수가 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홍콩 언론에 따르면 하버드대 교수는 네. 이게 다른 일반 독감하고 달라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4, 5월, 6월이 된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거나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뭐 세계적인 환자 발병 양상을 보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3, 4위 정도에 오를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가 사망자도 많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절적인 그런 영향, 특히 온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예측은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군요.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내일은 더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그 확진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행후 45일 1월 달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하고 같이요.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우리 화면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그 부모 가계도가 나오는 건데, 네. 이제 아빠, 엄마가 양성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일 된 생후 아들도 양성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아빠가 이제 신천지 교회 신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아니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도는 예, 처음에 이제 아니라고? 일본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부모는 다 양성이었고, 그래서 이제 45일 된 아들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데, 국내 이제 최연소 확진자가 된 거죠. 예. 이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 덜 걸리고 빨리 낫고 이럴 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기도 이겨낼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정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빠는 이제 둘 다 이제 양성이 나왔는데 그 친할머니 집에 하필이면 이제 또 대구 경북이었나 봅니다. 네.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걸려서 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설에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해야죠? 저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을 한 병실에서 쉽게 말하면 코호트 격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진료가 이루어져야지. 예. 저 45일 된 아들 따로, 또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그렇게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기가 아직 엄마 아빠 얼굴도 잘 모를 텐데 벌써 이렇게 그 병에 걸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오늘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학원에서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례인데요. 네. 부산에 이제 70번 확진자가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학원에 등원을 했다가 당시 54번 확진자인 학원 강사와 접촉을 했고 그로 인해서 확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고3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고3이에요, 지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 학생이 지금 3학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2학년 반에, 지금 이제 학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2학년 전에 교실에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또 3학년 새로 반 편성 받아서 거기 가서 학생들 만났어요. 예. 그 총 44명이 접촉을 해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상태고요. 조사를 좀 해서 또 확진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예, 지금 보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개학을 2주 더 늦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개학을 늦춰도 이렇게 학원 가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얼마나 이게 하나만한 등교 연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황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을 뱉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확진이 됐는데 저녁에 이제 병실이 없다 보니까 병실에 난 다음에 보건소 직원이 이제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는 와중에 이 구급차 이송 중에 이 보건소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다행히 보건소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결국 대구시에서는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올지각한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